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 봐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A가 뭐예요? 서해부 탈장이죠. 그래서 음낭이 부어 있는데 그 관이 어때요?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서해간, 초상돌기가 되게 울럭불럭하게 보여 있는 게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음낭수종은 음낭에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서해부간 저기 초상돌기 쪽은 어때요?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 서해부 탈장이에요. 그래서 고환이 팽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시면 되고, 잠복고환은 여러분들 또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같이 들여놨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이번에 이거 서해부 탈장 수술을 최근에 받았었어요. 최근 작년에 받았구나. 그런데 왜냐면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하루는 밥을 먹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얼굴이 막 잿빛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이니까 학교에서 무슨 폭행 사건이 있었나, 따당하나 막 이런 걱정이 드는 거, 너무 얼굴색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밥을 먹는데 모래알을 씹고 있는 거야, 애가.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빠 보고 남편한테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방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표정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빠가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들어가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여기 음낭이 엄청나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음낭수종이거나 서해부 탈장 둘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가 왜 1세 때 어렸을 때 분명히 음낭수종 같은 경우는 알았을 텐데 제가 왜 못 봤지? 아직도 안 막혀 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가 인터넷 검색을 했었나 봐요, 이제. 근데 감사한 거는 통증이 없으니까 얘가 몇 개월을 키운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얘가 이제 거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쪽에 암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거기 인터넷에.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암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고민을 했었고, 또 그 부분을, 또 생식기 부분이잖아요. 이 고이가 그걸 엄마한테 보여준다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죠. 혼자 고민을 한 거야. 그랬다가 통증이 없으니까 계속 키웠는데, 문제는 5월달쯤에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샤워하고 그럴 텐데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되면서 이제 불안해진 거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한번 검사해보자. 라이트 딱 비췄어요. 그랬더니 통과 안 하네. 이거 서해부 탈장이구나. 수술 날짜 외래 가서 수술 날짜 잡고, 얘 수술 이거 간단해. 그냥 우리 이틀만 가서 고생하자. 이틀이 아니고 3일이죠. 입원 수술 퇴원이잖아요. 그래서 큰 거 아니야. 그냥 수술만 하면 돼. 하고 쉽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말을 간단하고. 그랬더니 저희 애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왜 너는 그렇게 얼굴색이 그랬니? 그랬더니 암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서해부 탈장도 성인에게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시면 증상 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증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면서 처음에는 음낭수종이냐 서해부 탈장이냐 봤고, 집에 펜라이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비춰보면서 그래 음낭수종은 아니네, 불빛이 통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해부 탈장이네 라고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애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그때 싹 풀어지는 거예요. 또 간호사 스펙을 가진 엄마죠. 그래서 일정 조정을 다 해서, 그렇죠, 수술 빨리 하고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막 조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서해부 탈장도 애들한테도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오키즘 잠복 고환이죠. 자, 고환이 잠복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환이 2개죠. 양쪽 음낭에 1개씩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음낭으로 내려와야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서해부 안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점점 임신 말기에 가면은 아까 8개월, 9개월이면 내려와 있어야 돼요. 음낭에. 근데 내려오지 못한, 제대로 하강하지 못한 상태를 잠복고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수가일수록 잠복고환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 내려오는 시간이 8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미수가는 37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미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가는 태어났는데 어때요? 잠복고환 확률이 미처 내려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보시고요. 미숙아인 남아에게서 발생하게 되고요. 자, 임신 3기 동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8, 9개월이니까 임신 3, 9개월이 3기죠. 3기 동안 서해부간을 통해서 음낭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강하지 못한 고환이 서해부에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 생성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선, 고환 종양을 성인기에 가질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한쪽에만 나타난다고 꼭 기억하세요. 일측성이고요. 한쪽에만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발생한다는 거죠. 오른쪽 한쪽에만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환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면 되죠. 그래서 고환의 위치를 확인하면 되고요. 자, 거곡은 반사를 막기 위해 서해관을 막거나 큰 아동은 앉은 자세에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환은요, 아기가 울 때, 그쵸? 울 때나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고 있거나, 그 다음에 추울 때 보면 이 고환이 서해관 안으로 뒤로 퇴축할 수가 있어요. 막 울면은 오히려 고환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서해관 쪽으로. 또 추워도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지금 거곡은 반사를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데, 거곡은 반사가 뭐냐면 서해관 앞을 촉진을 하게 돼요. 촉진을 하면 고환이 퇴축하는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 촉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퇴축하는 증상을 가져와서 가끔씩 거곡은 반사를 할 때 잠복고환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진할 때는 거곡은 반사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곡은 반사를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서해관을 막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앉은 자세에서 서해관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잠복고환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자, 정상고환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고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사춘기가 되면 2배 크기가 되는 거고, 잠복고환은 음란 촉진할 때 고환이 없어요. 또 거곡은 반사 시에 고환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곡은 반사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서해관 쪽으로 퇴축해야 되는데 퇴축하지 않으면 잠복고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환이 만져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세 때까지, 돌 때까지 자연적인 화강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살에서 2살 때 외과적인 교정을 시행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환을 고정하는 시술을 하게 되죠. 다음에 급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사구체 신염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자, 급성으로 오는데 사구체에, 그렇죠? 염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 염증으로 인한 신장 질환을 사구체 신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베타 용혈성 연쇄상 규근 감염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혈성 연쇄상 규근의 감염의 부산율이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사구체에 염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구체를 통과를 못하겠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동그라미 하세요. 감소가 돼서 동그라미 하세요. 단백뇨, 혈뇨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년 초기에 발병을 하는데 원인에서도 또 나오죠. 용혈성 연쇄상 규근 감염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상기도 감염이 먼저 있는 다음에 발생을 여기도 하는 거죠. 사구체 신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기도 감염이라든가 지금처럼 피부 감염이 있는 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1, 3주 정도 있다가 사구체 신염으로 더 번져가는 것이죠. 자, 변태 생리를 보면, 자, 연쇄상 규균이, 자, 여기에 그 그림이, 없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연쇄상 규균이 들어와요, 몸에. 베타 용혈성 연쇄상 규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규균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요, 몸에서. 그렇죠?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연쇄상 규균이라는 그 균에 반응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원이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항원 결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땡에 면역 복합
복합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항체가 이 세균의 항원과, 여기죠. 이 항원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항원이죠. 세균의 항원과 결합해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형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피를 타고 순환을 하죠. 인체를 돌다가 사구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구체 기점막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순환을 통해서 순환을 해요. 피를 타고. 그래서 사구체에 들어가. 그래서 사구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면역복합체가 혈액을 순환하다가 사구체 기점막에 침전, 축적을 일으키죠. 이게 염증 반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일으켜. 그러면 사구체의 모세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사구체 모세혈관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세혈관의 내관 크기, 안쪽의 크기를 어때요? 줄여주게 되죠. 작게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돼서,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내경이 폐색되죠. 그래서 혈장의 여과가 안 되죠. 사구체 여기서 손상이 되고 크기가 감소되니까 사구체가 여과가 안 되죠. 여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과가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나트륨, 노폐물 등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염증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트륨이나 노폐물이 축적이 되니까 부종이 나타나게 되죠. 또 소변이 안 나오죠. 頻尿가 나오게 되는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병태 생리를 간단하게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증상은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頻尿죠. 사구체 여과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여과가 잘 돼야 소변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여과가 안 되니까 頻尿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구체 그 모세혈관의 손상을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가 통과돼요. 그러다 보니까 탁하고 뭐죠? 콜라색 소변이요. 소변 색깔이 콜라색으로 진한 컬러로 적혈구가 통과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부종이죠. 자, 특히 얼굴 부종이 굉장히 심해요. 눈 주위, 그 다음에 얼굴 부종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부종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중 증가는 따라오게 되고요. 고혈압이 나타나죠.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혈관 경련에 의한 뇌빈혈들이 나타나고 고혈압이 나타나면서 두통, 혈압이 높아지니까 두통 호소하고 구토 나타나고 시력도 흐려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시면 뭐 식욕부지, 창백, 민감, 무기력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두통도 아까 고혈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부종이 있다 보니까 복부 불편감이 나타나죠. 배뇨곤란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합병증이 뭐냐면 여기서도 가장 큰 합병증은 폐부종이에요. 부종이 심해지면서 폐까지 부종을 하게 되면 호흡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진을 보시면 WBC, ESR, 당연히 염증이니까 WBC, ESR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MPN이 오류가 났죠. 죄송해요. BUN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신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BUN,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또 사구체 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에 과잉 수분, 부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에 과잉 수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희석이 되죠. 그래서 빈혈 증상들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